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과 인류문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90쪽에 첨단 과학기술은 우리 주변에 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정보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검색하고 전송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일컬어 우리는 정보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곳과 연결이 동시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또는 그 이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 무슨 뭐 홈쇼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업 간의 어떤 그 계약 이런 것들도 전부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다음에 반도체 등 복합적인 기술들이 바로 이러한 정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대표적인 기술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이런 네트워크 기술들. 여러분들 요즘 그 TV 광고 보면 집에 있는 그 전기밥솥이라든지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을 집 밖에 나가서도 다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대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자, 다음은 나노 기술인데요. 우리가 나노메타라고 하는 거, 요거는 10의 1나노메타가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가 잘 개념이 안 쓰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물질이나 구조를 다루는 기술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래핀 사진이 나오는데요. 요 탄소, 여러분들 탄소를 이제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 흑연과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탄소를 이렇게 벌집 모양의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래핀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어디서 본 거 봤을 텐데, 이런 그 육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쌓아 가지고 어? 요 안 이렇게 탄소로 이렇게 공을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나요? 세팍타크로그라고 그러나요? 그 경기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대나무로 만들어서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는. 그래서 인제 탄소로 이렇게 이제 공처럼 탄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플러렌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탄소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와 탄소를 결합시킬 때 옛날에는 뭐 이런 방식밖에 없었으면 이걸 새롭게 뭐 이렇게 두 개씩 붙여 나간다든지, 예? 뭐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물질을, 기존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질, 예? 즉 이 신물질을 만드는 기술이다. 예? 신물질을 합성하는 기술.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업적들을 토대로 해서 생명 현상과 생물 기능을 연구해 가지고 인간 생활에 활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이다 그러는데, 요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요즘이 이제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많이 좌우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는 무, 위에는 배추가, 또는 쥐가 막 개만한 쥐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 같은 게 손상당했을 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장기, 심장이면 심장, 피부면 피부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줄기세포죠. 그다음에 새로운 미생물, 그래서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분해하는 미생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 또는 뭐 바이오 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칩 같은 거 박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첩보 영화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질병을 뭐 이렇게 알아낸다든지 또는 어떤 그 질병을 치료할 때 질병을 진단하거나 또는 치료할 때 이런 바이오 칩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이 주신 인간의 그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형상 기어바꿈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의 그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안경테 같은 거 막 구부렸다가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화상 처리 기술. 요즘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실감나게 그 뭐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재현하죠. 뭐 우주 공간에서도 뭐 실감나게 정말 사람이 우주 유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과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면 실감나게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또 바이오 플라스틱. 지금 플라스틱의 약점이 뭐예요? 분해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것은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가능한. 자, 이번에는 과학이 다른 분야와 통합된 사례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는 스마트폰, 이거 과학 기술만 발전돼 가지고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 않지요. 뭐 신기술을 이용해서 뭐 화면을 작동하게 하고 뭐 전지도 오래 쓰게 하고 이런 것도 인제 필요하지만, 이런 과학적 기술, 과학뿐만 아니라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과학에 관련된 원리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공학이 발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 스마트폰이 기능만 좋아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인제 모양도 예뻐야 되고, 그렇죠? 디자인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수학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만들려고 하더라도 과학만 발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가 또 역시 발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뜨게 하는 과학적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공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것들을 또 뭐 여행경의 편리성을 고려해 가지고 디자인한다든지 뭐 공간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술 분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행기의 주행 속도도 계산하고 또 바람의 저항이라든지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이착륙 시의 그 연료 소비량 같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학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요즘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이 되어서 로봇 공학이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과학과 다른 분야가 통합되는 것이 주로 이제 기술공학, 기술이나 공학, 예술, 수학 이런 분야하고 많이 이제 통합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인문, 사회 쪽하고도 역시 통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음.